수열의 극한은요. 선생님 비적분은 무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뽑아줄게. 세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 수열을 무한히 나열하면 무슨 항이 올까? 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하자. 이게 수열의 극한이었어요. 특히나 등비수열 같은 경우 얘의 수렴 조건은 an이 a 곱하기 r의 n-1이라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을 때 수렴 조건은 첫 번째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첫째 항이 0이어도 수렴이 가능했다. 이 정도까지였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구할 때 마찬가지로 일반항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방법을 쓰셔도 되고, 등비수열 같은 경우면 공비를 봐서 수렴 조건이면 -1부터 r이 1이면은 이때 a의 리미트 a 무한으로 할 때 a는 0으로 수렴했고요. r이 1인 경우는 a 무한대로 a일 때는 a로 수렴했었죠. 그래서 이 수열 극한은 무한히 나열했을 때 무슨 항이 올까를 봤다면 이 급수는요, 수열을 한없이 다 더하면 그 합은 얼마일까가 요 급수의 아이디어고요. 그렇다면 모든 항이 양수가 되면 계속해서 커지겠죠. 어쨌든 조금씩 계속 더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수 같은 경우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의 합의 극한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급수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수열의 합의 극한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좀 풀었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n을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해서 급수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을 먼저 구하신 뒤 거기에 시그마를 씌워서 합을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극한을 씌워가지고 극한값을 구해주시는 요 순서대로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예를 보면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쭉 가서 플러스 n의 n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쭉 갈 거거든요. 이것들의 극한값을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SN이라고 나타내는 걸요, 이 전체 수열의 어떤 한 부분들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얘는 부분합의 극한값이에요. 자, 얘는 우리를 많이 생각했던 놈이죠. 부분분수죠. 자, a 곱하기 b분의 k를 우리가 어떻게 분리했어요?
b-a분의 k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분류했었죠. 그럼 얘는 2-1분의 1에 1-2분의 1 플러스 얘는 3-2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얘는 3 빼기 3분의 1에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쭉 가서 얘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n분의 1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쭉 갈 거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1분의 1, 1분의 1, 1분의 1, 1분의 1이니까 결국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쭉 가다 보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쭉 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부분합을 구해보면 이렇게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져서 결국 부분합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이 급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얘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 값은 1이다 해서 급수를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수열의 극한이나 급수나 제일 먼저 시작은 이겁니다. 일반항 구하시고 일반항의 부분합을 구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SN이죠. 거기다가 극한을 씌워주시면 돼요. 비슷한 걸로 뭐도 있었냐면 이것도 있었어요. 이거의 급수를 구하시오.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생하는지 조사하시오. 이렇게 나왔으면 자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k분의 1이거든요. 자 우리 얘 유리화하면 루트 k가 돼서 1 넣으면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3 넣으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 쭉 가서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쭉 가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부분합을 구하면 SN은 쭉쭉쭉쭉쭉 지어서 결국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극한을 씌워보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면 얘가 발산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 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반항을 구하시고 부분합을 구하시고 거기에 극한을 씌웠을 때 수렴하면은 급수는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이렇게 조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겨보시면 자 기본조사 24쪽에 나올 거예요. 24쪽에 25쪽 거기서 첫 번째 급수의 수렴과 발산과 수열의 극한 거기다 별표 쳐주세요. 이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고명제입니다. 급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으로 수렴한다가 요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 중 하나예요. 왜 이게 그렇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자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쭉 플러스 AN 마이너스 플러스 AN 플러스 쭉 갈 거예요. 그럼 부분합을 여기까지 잡으면 SN은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요. 그럼 급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데 어차피 무한히 더할 건데 하나 덜 더하든 더 더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부분합을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SM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1까지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이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되는데 이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이 값도 어차피 알파로 수렴할 거고 이 값도 어차피 알파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수렴하는 두 극한은 뺄 수가 있거든요. 얘는 무한대로 Sn 빼기 Sn-1이 될 거고 Sn에서 Sn-1을 뺀 게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외우고 있죠. 이때 이 값이 뭐겠어요? 알파 빼기 알파라 0이 돼서 일반항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한다가 증명이 되면서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 얘의 영영제는 거짓이에요. 뭔 소리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한들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는 수렴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관례를 지금부터 보여줄 거예요. 이거 좀 유명한 관례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수열 ak를요 k분의 1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것까지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근데 봐봐 얘를 좀 나열해 볼게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7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쭉 하고 플러스 15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플러스 쭉 갈 거란 말이죠. 근데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자 4분의 1과 3분의 1 중에 얘가 더 크죠? 그죠?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하면 요렇게는 같지만 요렇게는 얘가 훨씬 더 크거든요. 얘는 같고 플러스 16분의 1 플러스 쭉 가서 16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플러스 쭉 가보면 다 얘네가 커요. 근데 얘를 정리해보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요만큼 더하면 2분의 1 요만큼 더하면 2분의 1 요만큼 더하면 2분의 1 자 계속 2분의 1씩 더하기 때문에 얘는 발산합니다. 얘가 발산하니까 얘보다 더 큰 얘도 당연히 발산하게 돼서 급수인 리미트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분의 1은 발산하게 돼요. 그래서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고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급수가 수렴하면 무조건 극한값은 일반항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한다고 이거의 대우 명제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수를 수렴하는지 체크하려면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k가 0으로 수렴하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러면 둘 중 하나 거거든 0이 아니거나 0이거나 이때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럼 이때는요 이때는 직접 급수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셔서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직접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말문제도 나오지만 뭐로도 나오냐면 계산 문제로도 나와요. 계산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대표적으로 자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분의 ak-1이
2래요.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2n 마이너스 n 플러스 a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를 풀어 써보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k분의 ak-1 얘가 2로 수렴한대요. 그럼 이 급수의 일반항인 얘는 얘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n분의 a는 1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식을 분모 분자를 전부 다 n으로 나누면 2-n분의 an 1 플러스 n분의 an이 되면서 얘가 1이니까 2-1, 1 플러스 1에서 2로 수렴하는구나 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그 급수의 일반항을 찾으신 다음에 그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값이 뭐로 수렴하는지를 찾으신 다음에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급수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한다. 이 명제 가지고 급수 문제를 대부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수열의 극한 하면서 새로운 발산을 배웠죠. 뭐죠? 진동을. 그렇다면 이 급수에서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두 가지 예시를 볼게요. 자, 하나는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의 급수를 구하래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오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에서 번갈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의 부분합을 나눠서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럼 짝수 번째까지, 홀수 번째까지 한번 봅시다. S에 2n-1이에요. 그럼 n이 1일 때 1이고 n이 2일 때 1 플러스 n분의 1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싹싹 n이 1이면 1이고요. n이 2면 세 번째 항까지 하기 전에 딱딱딱 하면 이 두 개가 사라져요. 또 1이에요. 세 번째까지 합은 다 지워지죠? 그래서 또 1이에요. 이제 홀수 번째 합은 무조건 다 1입니다. 홀수 번째까지의 합은 두 번째 짝수 번째까지의 합이에요. 그럼 요소부터 여기까지잖아요. 1 마이너스 n이 1일 때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n이 2면 짝수 번째까지 요 두 개는 사라졌어요. n이 3이에요. 사라지고 얘 남죠. 그 뜻은 S2에는 1-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S의 2n-1은 무조건 1이 되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S의 2n은 1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얘가 0이 되면서 얘도 1이에요. 이렇게 홀수 번째까지의 합과 짝수 번째 합까지의 값이 같을 때 이때는 수렴한다고요. 1로. 근데 문제는 얘처럼 홀수 번째까지 합이랑 짝수 번째까지 합이 같지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구하래요. 자, 첫 번째
홀수 번째 한 가지 합입니다. 첫 번째 2분의 1이죠. n이 1이면 n이 2예요. 지워지죠? n이 3이에요. 지워지고 지워져요. 그래서 홀수 번째까지 합은 2분의 1이구나.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2n-1은 2분의 1이구나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s의 2n이에요. n이 1일 때입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n이 2일 때예요. 여기까지죠? 지워지고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쓰자. 마이너스 3분의 2 4분의 3 n이 3일 때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3 그러면 S2에는요 결국 2분의 1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극한을 씌워버리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같지가 않죠. 이럴 때는 발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오는 경우는요. 짝수 번째, 홀수 번째까지 부분의 합을 따로 보시고 얘네가 같아야지만 수렴, 같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급수예요.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급수 중에서 조금 특이한 애가 있어요. 28쪽을 보시면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얘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무한등비급수인데요. 그냥 말 뜻대로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값이에요. 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에서요.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나뉘었어요. 이때는 0으로 수렴했고요. 첫째항 A로 수렴했거든요. 그렇다면 자 아까 급수의 수렴 조건에서 일반항이 몇으로 수렴해야지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해야지 수렴한다. 따라서 R의 1일 때는 0이 아닌 값으로 일반항이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이랑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달라요.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첫째 항이 0일 때면 등비급수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일 때고요. 첫째 항이 0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제외가 된다는 걸 일단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등비수열의 합이 1-r분의 첫째 항에 1-r의 n승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다 극한을 씌운 거예요. 근데 수렴 조건이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까지라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 되겠어요? 0 되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등비급수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공비분의 첫째 항 식으로는 1-r분의 a 이렇게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비급수 문제를 풀 때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첫째 항을 구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공비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등비급수 같은 경우는 요 공식만 잘 외우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 가지고 뭐까지 증명이 되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순환소수가 왜 분수로 그렇게 되는지가 증명이 돼요. 자, 0.3 순환소수가 있다고 봅시다. 얘는 요거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풀어서 볼게요. 그럼 얘는 10분의 3 플러스 100분의 3 플러스 1000분의 3 플러스 만분의 3이거든요. 그럼 자, 공비가 얼마겠어요? 10분의 그렇죠. 첫째 항은 10분의 3이죠. 그러면 대입해보면 1만 10분의 1분의 10분의 3이니 10분의 9분의 10분의 3이 돼서 9분의 3, 3분의 1이죠. 이걸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 순환바디 개수가 1개니까 분모의 9가 하나, 순환바디가 없다고 생각하고 3, 그래서 3분의 1 낸 이유가 이렇게 오늘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값이 등비급수고 포인트는 뭐냐? 공비와 첫째 항을 얼마나 빠르게 문제에서 파악해내냐가 포인트고요. 요 다음에 배우는 등비급수의 활용이 나와요. 근데 이 활용을 어디다 활용하냐? 도형에다 활용합니다. 그럼 거기서 포인트가 어디냐? 얘 찾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찾을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할 건데 푸시다 보면은 31쪽 보시면 갑자기 상하함수가 나와요. 똑같아요. 그냥 첫째 항만 파악하시고 공비만 파악하시면 끝납니다. 상하함수가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고 내일까지 내일까지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기본이랑 유지만 끝내보시면 돼요. 하고 질문 받고 이적분 진도를 멈추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주세요. 등비수열은 활용, 등비급수 활용은 뭐 나중에 되니까 여기까지가 등비급수입니다.